안녕하세요.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인원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B형 간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B형 간염은 한국에서는 약 한 2~3% 정도의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 병을 갖고 있다고 계산하고 있고요. 한 3% 정도.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는 한 60만 명 정도가 B형 간염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B형 간염을 갖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금 한 3% 정도라고 그랬는데 한때는 한국에서도 한 10%의 그 인구가 B형 간염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었는데 B형 간염의 백신을 만들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한국에서 그 B형 간염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없어졌죠. 오늘 B형 간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직도 그 한국 사람 중에 좀 나이가 드신 세대에는 많은 분들이 B형 간염 그 보균자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경각심과 좀 안내를 드릴까 해서 B형 간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인 통계로 보면 B형 간염이 있는 걸 알면서도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진료를 하고 추적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이 한 60%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B형 간염 보균이나 캐리하고 있는데 B형 간염에 대한 그 관리를 거의 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약을 먹는다든지 이제 그런 걸 안 하시고 있고, 한 20%에서 30% 정도의 사람들이 이렇게 B형 간염 갖고 있다가 간암이 이제 그 발병할 수 있는데, B형 간염을 보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약 25배에서 30배의 높은 그 간암 발병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간암의 발병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관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B형 간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본다 그러면, 피를 이렇게 접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클로즈한 컨택이죠. 그러니까 가족에는 이렇게 그 배우자하고 같이 사는데 한 사람이 이제 B형 간염이 있으면 이제 감염률이 높고요. 또 가장 큰 것도 하나는 이제 부모가 B형 간염을 갖고 있으면 수직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태아가 B형 간염이 그 감염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은 마약으로 그 주사를 놓거나 그런 경우에서도 그게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음식 관리하면서도 물론 변이나 이런 그 침이나 이런 데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성애자 중에 남자와 남자 간의 성적인 접촉 같은 거, 혹은 감옥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저런 상황에서 B형 간염이 이제 그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 이제 급작하게 이게 황달이 오거나 메스껍거나 이렇게 토할 것 같고 체중도 좀 감소하고, 그다음에 간이 있는 오른쪽 상복부가 불편하고, 그러면서 이제 B형 간염이 생기고, 그 B형 간염이 점점 심해지면 간 수치가 올라가면서 황달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입원해갖고 어떤 때는 이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많은 B형 간염 환자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몇 달에 걸쳐서 회복하면서, 이제 B형 간염 환자는 처음에 균이 들어왔다가 이제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넘어가면서 항체가 생기면서 그 코스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체가 있으니까 균이 들어왔다가 B형 간염을 앓고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거의 증상이 없이 모르고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약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심하게 황달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진단받고 회복하면서 하는데, 그러다가 그 회복이 안 되고 급성으로 더 악화되면서 fulminant hepatitis, 그러니까 풀로 가다가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런데 감염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항체가 생기면서 B형 간염 그 과정을 끝냅니다. 그러나 이제 적은 숫자, 한 20~30% 적은 숫자에서 만성 B형 간염으로 가면서 이 B형 간염이 우리 몸에 균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제 그 보균자가 되고 캐리어라고 하는 그런 스테이트로 가면서 이제 B형 간염이 우리 몸속에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그래도 그 간수지 검사하면 조금 높은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는 검사 결과 B형 간염 자체의 그 간 수치가 정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B형 간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60% 70%에 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왜 관리를 해야 되냐 하면 그 B형 간염균을 보균하고 있는 것은 암 원인 인자의 넘버 1 순위에 속하는 것들이 담배를 피는 거나 아스베스토스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암 칼시노젠 넘버 1 그룹에 속한다고 그러는데 B형 간염균도 간암을 발병하는 그 칼시노젠 1 그룹에 속합니다. 즉 암을 발병하는 데 굉장히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강조하건대는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B형 간염도 현재 그 특별한 좋은 약들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매일 복용을 하면 그 균의 숫자를 검출하지 않을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매일 먹으면 그렇게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B형 간염을 관리할 때는 한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오실 때마다 그 항원, 바이러스가 있는지 안티젠하고 엔티바디, 즉 항체가 있는지 그걸 보고 그다음에 간 수치를 보고 그다음에 알파 피토 프로테인이라는 간암 그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 인자나 감한 그 인자의 검사를 간암 표지자 검사죠. 그거를 우리가 알파 피토 프로테인 그걸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그 헤파타이티스 B DNA라는 레벨, 즉 그 B형 간염균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DNA 유전자의 레벨을 측정하면서 B형 간염의 그 균 숫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하는 그거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 이제 그 수치가 2000 이상이냐 2000 미만이냐를 갖고 우리가 또 따지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간 그 기능 검사에서 어느 그 ALT라는 그 검사가 좀 높을 때 여자가 한 19 이상, 남자는 한 30 이상인데 이제 그런 거 높을 때 그다음에 나이를 보면서 우리가 약을 쓸 건지 말 건지를 검사하는데 이와 동시에 6개월마다 또 우리가 검사하는 거는 초음파 검사를 6개월마다 시행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B형 간염 보균자는 B형 간염 간암 발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6개월마다 하는 메인 주된 이유는 간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세계 보건기구에서. 그러니까 30살이 넘은 사람하고 30살 안 되는 사람으로 크게 간단하게 구별했고요. 30살이 넘은 이상의 사람으로서 아까 얘기한 B형 간염 그 DNA 숫자가 2000 이상인 사람은 무조건 B형 간염 그 치료제를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세 미만에서는 그 2000 이상이면서 그 간 수치가 좀 올라간 사람들이 그 치료제를 먹어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B형 간염 치료제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있지만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부작용도 굉장히 적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를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B형 간염 DNA 유전자의 그 수치가 거의 그 디텍트, 그러니까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낮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적어도 5년 이상 거의 그 무제한으로 계속 먹습니다. 그래서 계속 먹으면 그 B형 간염 DNA 그것이 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균이 거의 없는 거나 완전 완치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검출이 안 되는 레벨까지 가기 때문에 B형 간암 발병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6개월마다 오셔갖고 피검사하면서 또한 6개월마다 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어떤 때는 의심이 될 때는 또 그 우리가 MRI라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치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 간암 그 치료제를 꾸준히 라이프타임으로 먹으면서 간암 그 수치, 그러니까 균 수치를 낮춰서 간암 발병을 낮추는 것이 이 B형 간염의 그 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혹시 이거를 약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나, 그 균도 없어지나요? 그러는데 그 간이 그 항체가 생기는 것이 끝인데 항체가 생기는 확률은 한 5% 아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래도 이 약을 먹으면 그 항체를 만들면서 그 균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꾸준하게 치료해서 그 B형 간염 DNA 수치를 낮추면서 간암 발병을 예방하면서 가다가 또한 어떤 때는 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체가 생겨서 이제 한 1년 정도 이게 추적 검사하다가 그 약도 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요. 주치의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가서 하는
그와 같은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주치의를 찾으셔서 비형 간염 피검사와 초음파 검사를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하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비형 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